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스 글로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의료를 혁신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클라우드 뭐 여러 분야에서 다 활용되고 있는데 의료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재활학과 척추 전문이고요. 의료기기에서 플라즈마로 비수술적으로 척추를 수술 없이 치료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지금 FDA 승인 받고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부원장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의료의 중요한 화두, 미래 의료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 병원의 연구를 이끌다가 국가 프로젝트와 함께 이러한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가 의료의 미래라고 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저희가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그래서 고대의료원 세계병원이 클라우드로 완전히 세계 최초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영광스럽게 황조 근정문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과기정통부하고 복지부가 본부처의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클라우드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했고요. 저희는 2019년에 프로젝트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이 회사가 있어서 복구 박산을 해야지 그거를 개발만 해서는 우리의 그런 꿈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네이버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시리즈 2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1, 2, 3차 산업혁명은 과연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보면 기존의 산업혁명은 전부 다 공급이 증가되는 증기기관, 전기, IT를 통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소비의 혁명, 결국은 뭐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는 그 차한테 맞춤형의 서비스를 줘야 앞차랑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결국은 이런 센서, 그다음에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AI가 다 융복합돼서 이제는 그 차에 맞춤형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와 비슷한 유전, 나와 비슷한 생활습관, 나와 비슷한 병력을 갖고 있는 몇천 명, 몇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의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고 가장 좋은 치료를 하는 그런 시기로 바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빅데이터를 잘 모으는 겁니다. 유전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거고요. 지금에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마다 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면 서로 병원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매핑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는 한 병원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클라우드에 가장 좋은 병원 정보 시스템이 올라가 있고 그 시스템을 공유 경제로 쓴다고 하면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약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병원이지만 같은 병원처럼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결국 미래 의료의 가장 중요한 의료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밀 의료란 개인의 유전체, 임상,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은 환자가 다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본인 정보를 스스로 제공해야 했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은 정보가 공유되어 환자가 다른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더라도 연속적으로 진료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경제적이다.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병원에서는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보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절감되고, 환자의 경우 병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처방, 중복 검사 방지,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생산적이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 간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고,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저장 공간이나 성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백업이나 보안 체계는 비식별화를 통해 유지됨으로써 개인정보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환자의 종합적인 진료 정보를 표준화 및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진단 기반 지능형 상병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여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각화하여 간호 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높입니다. 그 밖에도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모바일 EMR, 라이프 로그 기반 PHR, 만성질환 발병 예측 리스크 케어, 지능형 POC 처방 가이드 등의 부가 기능을 구현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안정화 이후 점차 보급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료 IT 서비스를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PHIS. 치료기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며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첨단 기술로 의료계에 불어오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선도할 것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 정밀 의료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 그 중심에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암이나 희귀나 질환을 끝까지 치료하는 그러한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올린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과제로서 본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고 최초로 해서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절대 안 된다고 썼습니다. 많은 병원들, 저희가 같이 함께 했던 SDS도 이건 너무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대를 하지 말고 아예 지방에 새로 문을 여는 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적용하자,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빅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희귀나 질환, 암 환자 같은 그 아주 유용한 빅데이터를 있는 병원을 해야지, 그러한 병원을 해서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고대 안암병원을 필두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고대 세계병원은 전부 다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우리 쓰고 있는 병원의 관계자들은 이게 클라우드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처음에 삼성서울병원, 삼성 SDS가 500억씩 1000억을 들여서 개발한 시스템을 국가에서 309억 연구비를 가지고서 클라우드화 했고요. 고대가 거기에다가 500억을 더 투자를 해서 거기에 세계 최고의 환자 안전 JCI 시스템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최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가 들어간 1,800억의 연구비가 들어간 그런 최고의 제품이고, 그 제품을 이제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은 그거를 가입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쓰면 당연히 공유 경제니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장 합리적 경제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병원은 삼성병원 고대의료원과 함께 빅데이터 연구그룹이 돼서 미래에 필요한 맞춤형 AI 솔루션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이고 경제적이고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는 것처럼 또 중요한 거는 우수한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상사 예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미 있는 그런 보안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요. 병원들은 매년 최고의 대학병원들도 1년에 열 몇 번씩 이렇게 보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으면 우리의 은행 금고에 있는 튼튼한 금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병원에 있는 것들은 그냥 튼튼한 개인 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으로 의료 데이터의 보안은 점점 더 중요할 텐데 그것 때문에라도 클라우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임상 용어를 표준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5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임상 용어를 다 표준화를 했고요. 그 표준화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MDM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용어도 같이 심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진단명, 수술명, 간호명, 주호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준화했고요. 이것이 글로벌 용어와는 다 매핑이 되어 있어서 글로벌 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림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데이터는 서로 다른 병원이지만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용어를 쓰니까 100%의 데이터를 마치 한 병원처럼 이렇게 데이터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서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CDM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의 한 20% 정도를 매핑해서 전체 트렌드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AI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데이터, 그 다음에 저런 유전체 데이터랑 합쳐져서 이런 전체 의료 빅데이터가 돼서 이제 미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PHR이라든지 저런 유전체 데이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병원적 시스템의 화면이고요. 모든 시스템은 다 모듈로 개발되어 있어서 병원이 원하는 만큼 모듈을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내는, 그래서 병원들이 그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장점은 클라우드에 오픈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인터페이스 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은 거의 쉽게 바로바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동의서나 실손보험 청구나 모바일 EMR 같은 경우를 병원에서 쓰려고 하면 그 병원에 직접 가서 며칠, 큰 프로그램은 몇 주씩 인터페이스를 해야지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클라우드에 한번 해놓으면 PHS를 쓰는 모든 병원은 한 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안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앞으로는 이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로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장점은 저희가 DB를
DB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병원은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오라클 DB를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책과제로 개발하면서 오라클 DB를 쓴다면 그러면 저희가 거기 락인되고 장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한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했고요. 저 고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티베로로 전환하면서 그 비용이 약 60%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많은 병원들도 저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그 예전에는 뭐 8번 정도 클릭을 해야지 하겠다면 한 번 클릭에 할 수 있고 그 환자의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수술을 받았으면 뭐 수술 기록지, 뭐 어느 진료 받으면 진료 기록지 바로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게 가장 유저 프렌들리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학산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은 유지보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산실 직원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요. 큰 병원은. 그리고 그중에 유지보수 인력이 대개 한 40명,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있으면 그 한 팀이 있는데 2개 병원, 5개 병원, 6개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원은 뭐 만약에 20개 병원이라면 1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획기적이고 경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이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도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오토스케일업, 오토스케일 다운이 돼서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지자체에 연계된 병원들에서 이런 PHS가 보급이 될 거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병원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같이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도 진출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요.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이버 라인과 함께 진출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도입기에서 PHS를 완성했고요.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런 걸 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고 시리즈 B에서는 저희가 그 이러한 AI 연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다음에 시리즈 C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연구를 더 많이 하고 해외 진출까지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비자 맞춤형, 환자 맞춤형에 우리가 정밀로 솔루션을 줘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럴 때 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원패시 원 레코드로 모이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서 나를 미리 질환에부터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고 가장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고요. 거기에 가장 소중한 데이터는 많은 병원들이 클라우드에 같이 공유 경제로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많은 병원들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